시절 동료, 친구와 불륜을 저질러 2016년 새 직장으로 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은 간헐적으로 지속되었고 2018년 9월 우연히 불륜의 증거를 발견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같은 업계에 새 일자리를 얻기 전에 이전 사건의 파트너였던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한 달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동료는 모욕적인 행위로 처음에는 이전 회사에서 해고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채용되어 최근 관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전 부인은 불륜을 끝내려고 시도했고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10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녀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 두 자녀의 모든 양육권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감정은 여전히 불륜 파트너에 대한 분노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의 혐오스러운 행동, 그의 뻔뻔한 자랑과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직장에서 나를 조종하는 것까지 어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매니저가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전 직장을 막 인수했습니다. 더 올드 컴퍼니는 우리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현재 회사는 이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내 상사는 강한 도덕적 성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계속 생각해야 할 질문을 던지면서 상당히 기뻐 보였습니다. 전 배우자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던 전 회사의 오너는 회사 내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밀을 유지하기로 동의했고 내 상사는 불륜 파트너에 대해 어떤 애정도 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근 방식을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사는 나에게 2가지 조건으로 AP 파견단의 해고, 통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이한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나와 키가 6피트 220인 다른 관리자와 그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해고해야 합니다. 과도한 지방이 거의 없는 엘비는 또한 내가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 솔직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 문제로 인한 나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동료와 함께 분노 관리 수업에 참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P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강하게 강조되었습니다. 내 상사는 상황을 처리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변호한다면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상사는 내 분노의 깊이를 이해하고 결단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람에 대한 나의 극심한 혐오는 주로 그가 나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혼외정사가 결혼과 삶에 미치는 파괴를 충분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비길 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원래 소유자가 남쪽으로 이전하고 감독관이 해고됨. 나는 두 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새 감독자 또는 관리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환기간 동안 회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역할은 나에게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익금이 호의적으로 인상되면 임금 인상을 약속받았고 임금 인상을 약속받았습니다. 영구적으로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이것이 카르마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해고 통지를 전달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 사소함에 관계없이 그것은 내 태도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줍니다. 오늘 금요일 오전 7시에 진행하기로 선택해야 할까요? 더 올드 컴퍼니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상황과 그의 해고 사유를 잘 알고 있는 전 동료 앞에서 그에게 해고 편지를 건네주겠습니다. 특히 우리 업무 분야에서 요구되는 정직성과 청렴성을 고려할 때 그의 도덕적 성격이 회사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상당한 재정적 가치가 있는 측정 장치에 대한 인증을 처리할 때 저의 과거와 현재의 상사 모두 제가 들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건물 내 이전한 사무실에서 내 전처와 함께 도망친 것에 대한 AP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의 단편, 그는 심지어 불륜 중에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내 선의를 이용했으며 이 사람들이 확고히 믿고 있는 혐오스러운 행동의 수많은 사례도 있습니다. 카르마의 중요성과 내가 이 장에서 마무리를 달성하도록 돕고자 하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내 현재 상사가 우리 사이의 적대감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본성을 흥미롭게 그는 내가 그에게 침묵을 빚지고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진실이 아닌 나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느끼는가. 그는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조사 대상인 타임 패딩 장비 절도에 연루되었습니다.
배상과실 업무 및 정기적인 업무 음주. 그는 최근 새로운 안전 컨설턴트와 또 다른 관계를 시작했지만 전 동료의 발언으로 인해 그녀의 남편에게 그의 진정한 성격을 경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등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다른 직원이 없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나 은퇴하는 것. 나는 가장 가까운 경쟁자였지만 그 시점에서는 이전 사무실에서 재직하는 동안 특정 기억이 내 의식 속에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재직을 연장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아내를 기대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주된 관심사가 그녀의 생활 수준에 집중된 것 같기 때문에 분노를 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그녀가 발견한 지 이틀 만에 용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나는 현재 내 존재에 스며드는 압도적인 만족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내 29F와 저는 31m의 작년 12월에 아기를 맞이했지만 출산은 충격적이었고 아내는 산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원래는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할 계획이었지만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딸이 1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우울증에 대한 도움. 그녀는 이제 집에 풀타임으로 있기 때문에 매주 치료 세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논의하고 동의했던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상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관해 나에게 접근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초과 근무를 하면 이 기회는 금전적으로 유익하고 내 경력에도 좋을 것입니다. 아내와 이에 대해 논의했고 아내는 시어머니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사주간의 강도 높은 작업 동안 내가 프로젝트를 맡아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제시 29F는 제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일부 작업을 돕기 위해 올 것입니다. 제시는 4살과 2살 아이를 키우는 전업 엄마입니다. 그녀는 낮 동안 아내가 시청하는 것을 돕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나자 그것을 완료하는데 몇 주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내와 이에 대해 논의했고 그녀는 괜찮다고 했지만 다음 날부터 그녀는 멀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행동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마지막 주에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도착했는데 제시가 아직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와 제 아내에게 인사를 한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딸의 방으로 향하던 중 제시가 그리스어로 멈추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당신은 분명 신호입니다. 나는 돌아서서 제시에게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 울기 시작했고 제시는 울었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내가 아내의 산후우울증 때문에 아내를 싫어하는 게 분명하고 아내의 임신 중 체중 증가로 인해 더 이상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난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며 지금 하고 있다. 그녀의 PPD를 통해 그녀를 지원하고 우리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친밀감을 갖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제시는 내 전화를 보라고 주장했지만 거부하는 것은 죄책감. 나는 아내에게 내 전화를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실제로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고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을 겪은 후에도 나를 믿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를 뒤져보니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는데 제시가 내가 지웠나 봐 소리를 지르며 딸을 깨웠다고 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결국 떠나고 아내가 소파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딸을 달래러 갔다. 딸이 다시 잠들자 울면서 나는 아내 옆에 앉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논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야근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걱정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그녀는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녀는 프로젝트 기간이 연장된 것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때때로 그러한 연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녀가 믿었다고 말한 초과 근무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스탬프와 급여 명세서와 함께 직장에서 보낸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제시는 이러한 징후가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왜 제시를 더 신뢰하는지, 왜 그녀가 자신의 우려사항을 나와 논의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은 커플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프로젝트가 이제 끝났습니다.
실제로 아내와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작업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분개하는데 지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미래에 대해 심부름이나 출장을 갈 때마다 부정행위를 하게 될까 봐 문제를 제기해봤지만 아내는 피곤해서 때가 아니다며 회피한다 또는 슬프다. 나는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싶지만 그것이 내 자신의 우려를 결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데이트. 많은 사람들이 분명했어야 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치료사를 구하고 내 일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업데이트를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치료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비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겠다고만 했습니다. 힘든 시간과 치료가 필요했지만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 방과 홈오피스가 혼란에 빠졌고 물건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중요한 서류가 온통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없고 딸이 방에서 울고 있는 곳에 아내가 혼자 남겨두고 휴대폰도 꺼져 있는 곳에 시댁 식구들과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엄마가 집에 오기 전에 엄마를 찾으러 나간 동안 엄마가 아기를 돌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왔고 제시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제시는 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행동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쫓아냈지만 아내는 눈에 띄게 화가 난 표정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처음에는 집에 도둑이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성실하고 치료는 단지 내 여주인을 만나기 위한 위장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결국 나를 때리고 결국 그녀가 무엇을 깨닫고 코가 부러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무 반응도 없이 벽만 쳐다보고 있었다. 딸아이 방에 들어가서 안전을 위해 문을 잠갔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딸이 가고 있는 상황을 알렸다. 엄마에게도 연락했다. 시댁에 와서 아내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다 급히 딸아이를 위해 가방을 싸서 엄마가 도착하자 아내는 딸을 데려다 준 뒤 우리가 떠날 때조차 쳐다보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코를 보러 응급실에 갔어요. 엄마의 세스바루의 실수로 피가 흘렀어요. 지금 딸과 저는 부모님 집에 있고 아내는 부모님 집에 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제시 아내와 나는 별거 중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지만 아직 이혼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잠재적으로 우리 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필요한 치료를 받고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시댁에서 지역 병원에서 조급한 치료를 받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양육권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모든 것을 철저히 문서화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지만 나 자신과 딸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고 아내에게 회복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읽고 내 딸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 제시가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녀는 정신적으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딸을 데리고 잠시 부모님과 함께 지냈고 아내는 월요일 일요일에 급히 치료를 위해 병원에 데려갈 계획이었던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 아내가 부모님 집에 와서 딸을 몇 시간 동안 혼자 내버려 두고 나에게 신체적으로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딸을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넘겨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딸은 부모님과 내가 있는 동안 그녀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녀는 몇 시간 후에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차를 나무에 몰고 갔다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친구 제시가 눈물을 흘리며 나와 딸을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시댁의 허락을 받았지만 예의상 알려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에서는 연설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나와 그녀와 내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지금은 그녀와 친밀감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매우 연약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 문제를 더 추진하면 시댁과의 관계가 긴장될 수 있다는 것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제시가 아내의 장례식에서 연설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녀가 아내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기뻐하고 딸을 집에 혼자 두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상태, 슬픔, 죄책감과 두려움이 내 생각을 흐리게 합니다. 부모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고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에는 너무 지쳐서 이 커뮤니티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안내를 위해 이것은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제 18살 아들이 제 형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내 남동생의 아내와 34세 나는 그들이 2월에 한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의심됩니다. 내 37세의 남동생의 아내와 두 자녀는 우리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농장에 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지내며 조카들이 농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18세이고 남자이고 나머지 2명은 모두 16세와 13세입니다. 여자 형제가 도착한 날 나는 아들과 함께 식료품 쇼핑을 했고 아들은 운동 보조제를 사러 약국에 갔습니다. 나는 음식을 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의 가방에 총 72개의 팩이 들어있는 2팩의 보호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고 안전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았고 모두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처제와 아들은 지난달에 농장 주변을 일찍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달리기 위해 떠났을 때 뭔가 이상해 보였고 제대로 뛰지 못했습니다. 평소 라운지즈 어라운드 더 파엄 그들은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어제 아침 친구 집에서 돌아오는 동안 처제와 아들이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포어 선라이즈 나는 깨달았습니다. 농장 오두막은 직원이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줄 알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불을 끄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내가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안에서 친밀감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제저는 너무 놀라서 그 순간 그들과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목격한 것을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않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확신이 없습니다. 형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남편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완전히 혼란스럽고 내 아들이 아침에 농장을 돌아다닐 때 여자친구를 데려오지 않은 콘돔과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나는 그들이 한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강력히 의심합니다. 업데이트 많은 댓글에서 남편과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화를 냈습니다. 대화 후 우리 둘 다 내 동생에게 알리기 전에 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내 아들은 그가 참석한 처제의 생일 파티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그들은 이미 그 이후로 계속 호텔에서 만나고 아들이 남편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인정하고 집을 나가 시내에 있는 우리 콘도로 가라고 말한 후 가족 모임에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우리 아들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가고 나서 남편이 화를 내며 동생 방으로 가서 형수님이 집에 없는 것을 다 말했어요. 형님도 너무 화가 나서 재빨리 공소지품을 챙겨 아이들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는 우리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우리가 그에게 말하지 않은 교훈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고 결국 형수는 돌아오지 않았고 내 동생이 전화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녀 또는 우리 아들은 그녀에게 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딸들은 소리 지르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그녀의 물건이 아직 집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딸들은 모든 것을 우연히 들었고 우리 가족이 찢겨질까 두려워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남편은 어떤 형태의 바람피는 행위도 매우 싫어하며 큰 아이 2명에게 결코 누군가를 속이거나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은 없지만
내 동생을 어떻게 다시 만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은 전화나 문자에 응답하지 않고 남편은 나에게 치료할 시간을 달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내 아들은 두려워서 콘도를 떠났습니다. 내 동생이 그에게 무슨 짓을 할지 그는 지금 친구 집에 숨어 있지만 어떤 친구인지는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친구와 내 아들이 처음으로 함께 잤을 때 친밀감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한 번은 호텔방을 예약하고 아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게다가 아들은 용돈을 받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 아내와 나는 13년 동안 함께 했고 16살쯤에 사귀기 시작했고 3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다.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관계는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어린 나이에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우리 관계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저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매우 보호하게 되었고 남성 동료와도 가까워졌습니다. 다양한 징후를 통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녀의 휴대폰을 기웃거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9월 초에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이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확인하는 유죄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불륜이 계속되었다고 고백했고 그들은 우리 집에서 침실에서 함께 자고 심지어 불륜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그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나는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속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대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지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를 다시 신뢰하면 그녀가 몇 시간 동안 연락을 유지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정말 찢어지고 내 본능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또한 나를 떠나는 친구들로부터 이 상황을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 얘기할 사람도 없고 내일 몇 주 전에 통화한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그가 어떻게 상황에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귀하의 조언이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에 여기에 게시하고 귀하의 모든 조언을 읽은 후 저는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이혼을 원한다고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개선하고 관련된 다른 사람과의 연락을 중단하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주말 내내 함께 보냈고 그녀는 내가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일을 한다고 온갖 종류의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셀비지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믿었습니다. 공존하지만 그녀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이고 주말 동안 나에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나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열린 앱을 스와이프하여 그녀가 바람을 피운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나는 정말 화가 났지만 그녀는 그가 방금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나를 설득하려고 했고 그녀는 그의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대화를 읽고 그들이 그날 밤에 만날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나를 속였고 그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장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친구이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할 때 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연락을 끊고 즉시 그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틀 후에 다시 그녀에게 물었고 그녀는 아직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는 바로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면 중재를 받거나 변호사를 참여시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중재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일을 끝내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을 추구할 만큼 내 자신을 존중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내가 그녀를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이었고, 그녀는 내가 시작한 일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킵니다. 더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공유하는 것은 제가 상상한 내 삶의 방식이 아니지만 그것이 변장한 축복이라고 믿고, 결국 전처에게 우리가 이혼하자 그녀는 나에게 격렬하게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혼을 끝낸 것이 내 잘못이라고 나를 비난했고, 우리 관계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심지어 우리 개가 알고 있는 집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 내가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조작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하게 남아있었고 이혼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조정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그녀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여 조정 기간 동안 법원의 통지에 따라 공식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판매가 끝나기 한 달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았던 동안 그녀는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모든 일을 나에게 비난하고 그녀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우리 관계의 독성과 일방성을 드러냈습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몇 달 동안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서 내 삶을 정리했습니다. 매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관계에 대해 반성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항상 그녀를 우선시하고 내 삶을 두었습니다. 그녀의 비현실적인 요구와 기대를 위해 두 번째로 자신의 행복을 희생내 치료사는 그녀가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는 그녀의 가족에서 발생하는 상태이며 이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그렇게 해로운 관계에 빠지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노력했고 지금은 나는 경고 신호를 식별하는데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15파운드를 감량하고 신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번 달에는 10K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면서 뉴욕시에 있는 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연락이 끊겼어요. 저도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는데 아직은 별로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게다가 직장에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 승진을 했어요. 몇 년 전보다 더 나은 곳에서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 그녀의 분류는 그녀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임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친구들 모두에게 그 불륜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